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우물자본 솔루션 캐피탈 더웰스 인베스트먼트 정한철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IP업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동지들과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거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IP 펀드, 특허 개정 펀드 2개 이제 대펀 맡고 있어서 아마도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펀드 운영하는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가졌던 생각들 잠깐 나누는 시간들이면 좋겠고요.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느꼈던 것들 공유하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value라는 단어와 price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김환기 화백의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노란 색깔 그림이 2016년에 63억으로 옥션에서 당해년도 최고가를 했던 그림이고요. 중간에 핑크가 있는데 이게 85억으로 2018년도에 당해년도에 옥션에서 가장 큰 가격을 매겼습니다. 김환기 화백 그림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핑크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핑크 그림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보통 블루톤의 유화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2019년도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요거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132억의 경매가 됐죠. 사이즈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스케일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림은 그냥 옥션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옥션이라는 게 프라이싱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옥션이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정부가 무디스에 한 번도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디스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제가 한 번도 의뢰하지 않았는데 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 가격이 공정하든 하지 않든 밸류에이션을 하고 프라이싱을 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와이파이 서비스하는 공유기를 봤는데 왼쪽 거가 S사, 중간에 게 K사인데요. 왼쪽 거에 있는 S사는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뭔가를 서비스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이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K사를 쓰고 있었는데 K사는 서비스를 하는 둥 마는 둥 제 와이파이에는 분명히 켜져 있었지만 좀 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라는 약간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아마도 남대문에 있는 투썸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중소기업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라떼를 시켰고 그 대표님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이 가게 주인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아침부터 종업원이 아메리카노 라떼 이렇게 써서 주는 거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A 쓰거나 체크하면 그게 아메리카노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또 더 놀라운 가게를 만났는데 아예 저렇게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이런 아예 문구를 적어서 주는 샌드위치 가게를 발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커피들 다들 좋아하시는데 스타벅스, 커피빈, 블루보틀, 테라로사 저 다른 커피도 저도 좋아하는 커피가 많은데 아무튼 커피집입니다. 조금의 인테리어가 다르고 조금의 커피 맛이 다른 것도 이해하지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선호도가 있습니다. 누구는 스타벅스를, 누구는 블루보틀을, 나는 테라로사가 최고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시장은 커피인데 조금의 차이로 마켓을 쉐어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허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특허 평가를 해서 특허를 가진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직접 수익가를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특허가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클레임 차트에서 어떤 워딩 때문에 바뀌기도 하고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돈 기술 사람, 그 다음에 동기술 사람과 그 다음에 동기술 사람이 뭉쳐져서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프로덕트이 시장으로 나갔을 때 기술 사업화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말을 하진 않고 이윤이나 편익이나
프로핏을 냈을 때만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전체를 앞에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뒤에는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 토탈에서 이걸 기술 사업화라고 보통 통칭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이 중간에 갭을 메워주는 자본, 갭을 메워주는 어시스턴트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의를 해보면 기술 사업화는 기업이 기술과 사람과 자본을 투입하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이윤이나 경제적 가치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성공했다 그러고, 이 일련의 과정을 기술 사업화라고 정의를 하죠. 좀 이따가 이윤이나 편익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한국에서 요즘에 제일 화두가 기술 사업화의 성공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언저리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기술 사업화 전문가, 기술 사업화의 퍼실레이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고 다니고,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자본을 태워주는 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를 R&D를 하고, R&D 한 거를 IP로 만들고, 뭐 기술을 이전 받아도 좋고 자체적으로 해도 좋고, 그리고 한 번 더 디벨로핑해서 R&D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 자본과 결합해서 사업화를 하게 되고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제가 만든 단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테크놀로지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IP 모네타이제이션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꼭 돈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테크놀로지가 돈으로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테크놀로지 모네타이제이션이 기술 사업화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있던 이제 요소들을 저희가 함께 잠깐 스킵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기술 사람인데요. 기술은 R&D를 해도 되고 C&D를 해도 되고 A&D를 해도 되고 Acquisition and Development를 해도 되죠. 사람은 뽑아도 되고 헤드헌터 가서 의뢰해서 또 뽑아와도 되고, 아니면 사람은 길러도 되고, 뭐 이런 섹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의 섹터는 뭐 은행 가서 론해도 되고, 저희처럼 벤처캐피탈 와서 투자를 받아도 되고,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하이브리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 사람의 하이브리드 영역, 기술도 있으면서 사람도 있는, 대표적으로 학교, 출연연구소 뭐 이런 데겠죠. 이제 그쪽에 가서 뭔가를 찾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반대로 기술과 자본이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기술지주회사,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지주, 출연연구소가 출자한, 그 다음에 미래과학기술지주, 이런, 아니면 창경 이런 데가 대부분다 보면 기술과 자본을 약간씩 이렇게 섞고 있는 존이 되고요. 하여튼 이 그 하이브리드 존에서 저희가 찾으면 좋은 기술과 좋은 IP와 IP 모니타이제이션을 하든 테크놀로지 모니타이제이션 하든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인이라는 단어인데, 기업인은 일으킬 기자에 업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가하고는 다른 느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앙트프로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돈 기술 사람이 모여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만나서 밸류와 프로핏을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밸류와 프로핏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표에서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와 마진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 이해되시죠?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 밸류에서 프라이스를 빼면 구매력이 되고요, 그게 베네핏이 되죠.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가격에서 코스트를 빼면 원가가 되죠. 마진이 되죠. 프라이스에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되잖아요. 이 역삼각형을 유지하면 회사는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제일 관심 있게 두는 거는 밸류예요. 사실은 밸류가 뭘까? 물병에다가, 아마도 지금 앞에 있는 물병이 뭐 만약에 1,000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 물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아마도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저걸 나한테 1,000원에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 제 사인을 해서 드리면 2,000원을 주실 분이 있을까요? 없군요, 역시. 예. 근데 제가 BTS의 친구의 사인을 받아서 물병에다가 캡도 안 따고, 캡을 따는 게 더 비쌀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BTS가 한 모금 마신 물병을 여러분한테 판다면 아마도 원가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고, 가격도 높일 수도 있을 거고,
무슨 밸류가 가미됐으니까 사인이라는 밸류가 가미됐으니까 그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유입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코티, 자기가 자기 자본을 투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은행에서 론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랜트 받는 방법. 이걸 다 하시고 저희한테 와서 이제 투자를 인베스트먼트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레버뉴를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내면 그것도 자금을 유입하는 방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거죠. 투자와 융자가 다른 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투자는 에코티로 들어가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요. 론 성격이 융자가 되는 거죠. 융자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성격이 있고요. 에코티는 원금의 밸류를 올려줘서 엑시트를 시켜줘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왔는데 요즘에 제일 화두가 기술금융, IP금융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기술은 하늘에 있는 것 같고요. 돈은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드릴 텐데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서 별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1억 통장에 공 8개가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받으실래요? 1년 있다가 받으실래요? 하면 당연히 오늘 받아야죠. 왜죠? 통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 받아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늘 가치를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하는 DCF 그런 걸로 이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를 받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일 것 같은데 아마도 달러도 오늘 받아야지 1년 있다가 달러를 받으면 환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돈은 지금 받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기술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특허 아니면 좋은 기술이 있는데 오늘 받으실래요? 오늘 살래요? 내년에 살래요? 라고 하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마켓이 익스팬드하는 기술인지 그냥 사라져가는 기술인지 몰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급속히 인크리즈 되는 마켓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술은 양방성이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하방도 뚫려 있고 상방도 뚫려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기술은 제 표현으로는 하늘에 있고 돈은 땅에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고 돈은 가격이다 이런 느낌을 표현했던 장표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기술이 돈으로 올라탔을 때 날아가고요. 돈이 기술을 눌러놓으면 기술이 못 날아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에 있으니까 벤처 캐피탈의 3요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벤처 기업, 벤처 캐피탈, 회수 시장 이 3요소가 저희처럼 벤처 캐피탈이 자본을 유입하고 그 자본을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벤처 기업은 밸류를 올려서 회수 시장, 뭐 상장을 하든 아니면 구주를 거래하든 M&A를 하든 이런 회수 시장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저희는 캐피탈 게인을 먹는 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최고로 흥미로운 것들은 IPO 말고 IP 금융이라는 용어들이 지금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P 모네타이제이션 하는 IP를 그냥 클린 세일 한다든지 IP를 라이센스 한다든지 리티게이션 한다든지 이런 조언에서도 투자비를 회수하는 영역들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벤처 캐피탈 뭐 아실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중기벤처부의 벤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융회사, 유사금융회사고요. 나머지들은 다 자본시장법에서 움직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벤처 캐피탈들이 운용하는 자금들을 전체 다 봤을 때 소위 말해서 테란노 돈만 서메이션 했을 때입니다. 여의도 돈 빼고 벤처 캐피탈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조 이상이 이제 매니징되고 있고요. 이 40조라는 거는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그 해에 다 쓸 수도 있고 4년 동안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하는 거 엑시트하기 전에 청산하기 전에 전체 펀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한 40조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충 1년에 4조씩 10년 정도 매니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작년에 신규 조합이 결성된 게 9조가 결성이 됐어요. 이거는
단군 이래 처음 구조를 만들었던 거고 그 전에도 6조를 만들었어요. 보통은 4조 정도가 매년 결성되다가 6조, 9조까지 결성됐던 해가 작년입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한 펀드들이 만들어졌고 그것 중에 7조 정도, 7조 6천억이 작년에 투자가 됐고요. 물론 그 전에 결성됐던 펀드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년에 전체적으로 7조 6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여러분들이 뭐 온통 바이오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ICT, 매뉴팩처링, ICT 서비스에 여전히 많은 포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한 21% 정도 투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1년에 9조.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닷컴 버블이 있었다고 다들 뭐 기억을 어렴풋이 하시는데 그때 5년간 전체 결성됐던 펀드 규모가 2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조를 가지고 그때 그 난리를 부렸다라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만들어진 회사 네이버, 그때 만들어진 회사 카카오 두 개만 봐도 시총으로 보면 2조에 10배가 넘죠. 그러니까 장사를 잘한 거죠, 사실은. 물론 하시다가 힘들어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정부로 보면 없었던 업을 만들었고 그 업이 굉장히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나오고 대기업보다 더 앞서 있는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작년에 9조가 결성되고 7조가 투자됐는데 그중에서 또 10년 이내에 10조 이상의 회사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돕는 사람입니다. 이 장표는 시리즈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VC가 투자했을 때, 두 번째 투자했을 때, 세 번째 투자했을 때, 뭐 이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온통 다들 막 이렇게 몰쳐져 돼 있는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시리즈 A 투자가 1조 8천억이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물론 시리즈 B의 그로스 단계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레이 스테이지 시리즈 C도 2조 3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즈 C 이후는 여의도에 자금들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으로 가면 자본시장에서도 자금들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IP 펀드 얘기니까 제가 이제 IP 펀드 2개, 200억짜리는 소진이 다 됐고요. 뭐 이제 매니지먼트는 하고 있지만 이제 재작년 초에 만들어진 575억짜리가 이제 지금 투자 중인데요. 제가 2008년부터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전체 IP 펀드라 하면 특허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든지 특허에 직접 수익화를 하든지 공공 IP 기술 사업화를 하든지 이런 류의 펀드를 특허 펀드라고 하는데요. IP 펀드가 총 51개 2020년까지 만들어졌고 벤처 캐피탈이 40개가 그거를 매니징하고 있고 총 펀드 결성 규모는 1조 9천억이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한 400억 정도 펀드가 결성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 작년에 9조를 만드는 것 중에 IP는 여전히 500억 정도가 결성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IP 펀드가 저는 1년에 한 1,000억 이상 꾸준히 만들어졌으면 매년 1,000억 이상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색깔이 있는데요. 삼성이 스타트업에 와서 투자해 줄게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이유가 있겠죠. 사업의 콜라보라든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머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트래티지 인베스터, 전략적 투자라고 하고요. only 캐피탈 게인 아니면 론 해주고 이자만 받겠다고 하는 거를 전형적인 FI, 파이낸스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아마도 IP 금융은 하이브리드보다는 파이낸스 인베스트 쪽에 가깝고 왜냐하면 특별하게 그거를 내가 특허를 사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FI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개를 설명드리면 되게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하고요. 일반 금융기관은 융자를 하고요. 융자는 담보와 원금을 안 떼이면 아마도 융자가 될 것 같고요. 근데 IP 금융은 투자와 융자의 성격을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융자 성격이 강하고 어떨 때는 투자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담보를 못 잡게 돼 있고요. 일반 금융회사는 당연히 담보를 잡게 되겠죠. 근데 IP 금융은 담보를 갖습니다. IP라는 담보물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IP가 담보력이 있냐라는 게 사실 또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는 미국만 하더라도 IP 보험이라는 섹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심사할 때 저희는 사업성과 성장성, 그다음에 상장할 수 있어? 우리가 투자한 거 회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IP 금융에서는 재밌게 IP 등급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Freedom to Operate, 그러니까 FTO라는 항목들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죠. 바이오 회사들이 라이센싱 아웃 할 때도 FTO 리포트를 내는 거를 일반화하고 있고, 뭐 글로벌 파마슈티컬에서는 당연히 그걸 달라고 합니다. 너희들 FTO 자료 줘, 이렇게 하면 그걸 잘 해서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IP 금융은 다 펀드라는 형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게 지나면 회수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 금융에서는 담보대출, 제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계속 1년에 뭐 갱신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신용평가가 떨어지지 않고 원금을 떼먹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이제 연장을 해주니까 회수 기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회수라는 단어를 쓸 때 리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ROI, Return of Investment, 이렇게 ret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희는 exi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투자를 하고 언젠가는 빠져나오기 때문에 exit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요. 일반 금융에서는 인터레스트만 계속 나오면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인데, 에셋이 있는데, 에셋은 부채와 자본의 합, 이렇게 보통 외우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에셋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부채인데요. 그러니까 내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 그걸 에셋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거는 스톡이 되고요.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거는 본드가 되죠.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는 타인 자본이면서 뭔가를 컨버팅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의결권, 배당권, 전환권, 상환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의결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주식 한 주로서 이제 의결하는 건을 말하고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말하는 사채는 의결권이 없죠, 사실은. 이제 스탁들만 이제 의결권이 있고요. 그 배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디비던드 라이트,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우선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권리가 돼 있고요. 전환권은 A에서 B로 전환한다는 거니까 뭐에서 뭐로 전환한다. 예를 들면 본드에서 스탁으로 전환하는 게 컨버터블 본드죠. 그 다음에 요즘에 저희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RCPS라는 게 있는데, 그게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니까 리딤을 하고 상환이라는 게 있고 컨버팅을 하고, 그때는 컨버팅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컨버팅할 때 컨버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프리퍼드는 이제 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 스탁은 자기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보통 우리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IP를 투자할 때도 이 네 가지를 적당히 믹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요즘에 흥미로운 거는 무형자산의 밸류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이라든지 1% 차별화라든지, 그다음에 커피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림은 실체가 있으니까 동산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림 가격을 매긴다라는 게 원가로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사이즈로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형의 어떤 에셋을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IP의 에셋 밸류하고 IBM의 IP 밸류의 에셋이 어디가 더 클까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존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만약에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애플이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자산의 총합과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IP의 총합, 누가 더 커요?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기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요즘에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무형자산이라 하면 영업권과 특허권과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최근에는 기업의 모럴 캐피탈,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모럴리티,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튼 회사를 평가할 때 이제까지는 평가하지 않았던 무형자산들을 많이 평가하자라는 게 최근에 금융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의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두 건 시켜주는 게 처음이었고,
쭉 없다가 2014년, 15년에 폭발적으로 올려줍니다. 12개까지. 그리고 매년 두 자릿수로 올려주다가 2017년에 조금 주춤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31개가 기술 특례 상장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고 레버뉴가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도 상장시켜주는 일종의 포텐셜 기업을 올려준다는 게 가장 흥미롭죠. TCB 평가를 통해서 뭐 A하고 트리플 B를 받으면 이제 올려주는 요건이 되고 나머지 요건들도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IP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상장을 시킨다라는 것은 한국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더웨스 IP 기술사업펀드 1호, 더웨스 IP 기술사업펀드 2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 전에 핵심 특허를 밸류에이션 합니다. 발명의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등급을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A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C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as is의 그 회사의 IP의 강도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제 목적이고 최소한 강도가 좀 낮은 특허라면 제가 투자하고 나서 투자비의 최소 5% 정도를 IP에 계속 매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고요. 특허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특허를 라이센스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대표적으로 상장사 중에 카이노스메드는 화학연구원에서 IP를 받아서 파킨슨 치료제를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데 그거는 UC 오스틴에 있는 IP를 샀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케이스도 있고 라트바이오나 네이테크놀로지는 교수나 연구원 박사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자기 IP를 가지고 창업한 케이스고요. 또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투자를 했더니 IP가 약해. 이럴 때는 저희가 IP를 좀 사라고 공고를 합니다. 퀄스템은 한양대 의대에 나오신 김경숙 대표님께서 만든 회사인데 IP가 좀 약해서 한양대로부터 IP를 좀 여러 개 샀습니다. 사서 상장을 했고요. 로벡틴은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 미생이지만 화장품 하는 회사인데 화장품의 트렌드 중에 더마 코스메틱이 있는데 더마 코스메틱 중에서 최근에 시나몬 계열 뭐 이런 것들이 뜰 거다라고 해서 시나몬 컴포지션에 뭐 특허를 하나 샀습니다. 아직은 제가 시나몬 계열 보지는 못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하고 밸류업하고 회수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거는 IP를 라이센스 할 수 있어? IP를 유동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특허펀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회수 방법 중에 M&A 한다든지 IPO 한다든지 구주를 매각하는 세컨더리 마켓만 있었는데 최근은 IP 유동화를 한다든지 IP 클린세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코티를 투자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IP 중에 우리 비즈니스와 다이렉트로 연관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피보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클린세일을 하자. 그래서 IP를 유동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 모니타이제이션 기업은 원래 그 업을 위해서 IP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IP 클린 세일을 할 수도 있고 리티게이션으로 IP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IP 유동화가 요즘에 엑시드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IP 리스크는 스타트업일 때 제일 리스키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IP 소송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IP 리스크는 감소되는 적을 본 적이 없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IP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때마다 그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장표는 외대 최철 교수님 장표인데 예전에 발표하실 때 IP 파이낸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단순히 IP 트랜잭션 마켓이라든지 IP를 사고 파는 라이센스 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리티게이션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뎁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번드도 있고요. IP 번드도 있고 콜레터럴도 있죠. 에셋 백드 론 이게 우리가 가장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IP 담보 대출 같은 게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직접 에코티로 투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펀드 투자 사례고요. 뭐 출연연에서 IP, 해외에서 IP, 그다음에 IP 프로젝트 투자, 그다음에 국내 대학에서 만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입니다. 이게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갔던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중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세르파고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이제 에베레스트 처음 올라갔던 등반가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 역사적인 사진은 에드먼드 힐러리 사진이 아니고 텐징 노르가이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사진이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본 텐징 노르가이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할 자신이 없어서 네가 서고 내가 찍을게 해서 역사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간 사람을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르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역시 세르파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IP의 언저리에서 IP로 돈을 번다든지 테크놀로지로 모네타이제이션 하는 회사들의 서포터즈로 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기업가를 돕는 세르파입니다라고 해서 늘 이 장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오버됐네요. 예,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